자, 오늘은요,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집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쉬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집합이라는 게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이 배웠던 단원이거든요. 그만큼 내용 자체가 많지 않고 간단하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렇게 내용의 간단함과는 다르게 이 집합이라는 건 수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 집합이 없으면 수학이라는 내용 자체를 논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 땅이 필요하잖아요. 이 땅이 또 척박하냐 아니면 비옥하냐에 따라 농사가 잘 되냐 잘 되지 않냐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수학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 집합이 하나의 토대가 되어서 어떤 집합 위에서 이 수학적 개념을 말하냐에 따라 이 개념이 잘 전개가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길 가는 초등학생을 딱 보고 이걸 물어본 거야. 이봐, 초등학생, x 더하기 3은 7이야. 이거 x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본다면 초등학생이 약간 기분 나쁘겠지만 대답은 할 수 있죠. 형 이거 x는 4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초등학생한테 만약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x 더하기 3이 1이다. x는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그 초등학생이 한 저학년이고요. 선행학습도 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거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은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초등학생의 머릿속에는 음의 정수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음의 정수도 하나의 집합입니다. 그런 집합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음의 정수라는 집합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 알고 있는 숫자의 체계 안에서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없죠. 하지만 중3들이 배우게 되는 무리수라는 집합, 그러한 수의 체계를 배우게 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잖아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 안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냐에 따라 똑같은 방정식이라도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이 토대가 되는 녀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집합이 뭔지 한번 본격적으로 정의부터 설명해 볼 건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자, 집합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 모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모았다는 뜻인데요. 이 집합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때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들을 모아놓은 거, 이런 걸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집합은 대문자를 이렇게 쓰고요. 이제 이게 집합의 이름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괄호 이렇게 쳐주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모으고 싶은 우리 그것들 원소라고 하거든요. 원소. 원소는 영어로 엘레멘트라고 하는 거죠. 엘레멘트. 자, 이렇게 원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는 수학생들 중에서 잘생긴 쌤들의 모임 이런 예시를 들었다고 해봐. 그럼 여기다가 탁 선생님 이름을 쓰면은 좀 애매하죠. 어떤 친구들은 재석쌤 그래 좀 넣어주자 이런 말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재석쌤 안타깝습니다. 좀 빠져주시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 잘생겼다는 거는 명확한 기준이 아니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집합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자, 예시를 들다 보니까 갑자기 예전에 제가 봤던 댓글이 생각이 나요. 댓글 중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재석쌤 수업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 그래서 이해가 너무 잘 돼서 얼굴도 잘생겨 보여요. 이런 댓글이 있다고요. 제가 그 댓글을 보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지 나빠야 되는 건지 참 애매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생겼다 이런 것들은 명확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집합의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우리 반에서 키가 170cm보다 작은 사람의 모임, 170cm 이하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는 어때요? 기준이 명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합이라고 딱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것은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가장 직관적인 표현 방법, 원소를 하나하나 쓰는 방법이 있어요. 1, 2, 3, 4 이렇게 쓰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소, 나열, 법이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도 굉장히 정직하죠.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이 원소 나열법은 진짜로 말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약간의 규칙이 있거든요. 룰이 있는데 그것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은 이 집합의 원소들을 쓸 때 순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집합과 이 집합은 같은 집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같은 거다. 순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집합을 표현하실 때 같은 원소를 두 번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고요. 같은 원소가 있어도 한 번만 쓰기로 한다. 이게 두 번째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라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원소가 너무 많으면 중간에 점점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표현 방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조건제시법이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단어에서 집합이 당연히 등장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제시되는 방법일 거예요. 조건제시법이 뭐냐면은 원소들을 하나하나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이렇게 원소 나열법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 원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방식이 이렇습니다. 집합 안에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그어요.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bar라고 읽는 거죠. bar을 딱 쓰고 왼쪽에다가는 내가 모으고 싶은 녀석들을 탁 써주는 거예요. 나는 x들을 모으고 싶다라는 뜻이고요. 오른쪽에다가는 저 모으려고 하는 x들의 공통된 성질, 공통된 특징을 써주자는 거야. 그래서 1, 2, 3, 4라는 걸 기준으로 만들어 보자면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 뭐 이렇게 쓰시면 어때요? 깔끔하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건제시법이라는 거고, 요 원소나열법하고 얘는 똑같은 집합인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오른쪽에 쓰게 되는 이 x의 성질은 이런 표현만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x는 4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말하셔도 1, 2, 3, 4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바 왼쪽에 있는 얘 말이죠. 이 내가 모으고자 하는 거 얘는 항상 이렇게 실수 하나만 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모으고 싶은 거 아무거나 써도 돼요. 예를 들면 뭐 A, B라고 하는 순서상의 모임 이런 걸 써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X 더하기 Y라는 걸 써볼래. 어떤 연산 값을 모아볼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또 다른 집합 B를 제시해 주는데 X 플러스 Y를 모아보자. 바 한 다음에 X는 1하고 2, Y는 3하고 4 이렇게 2하고 3으로 해볼까요? 2하고 3 네, 이렇게 줬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X와 Y를 더한 것들의 모임입니다. 자, 1과 2를 더하면 3이죠. 1과 3을 더하면 4죠. 그 다음 X2랑 Y2를 더하면 4잖아요. 근데 아까 규칙이 있었죠? 같은 원소는 두 번 쓰지 않는다. 그래서 4 한 번만 쓰고 2하고 3 더하면 5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일단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확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집합을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다이어그램이란 말 뜻 자체가 그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이나 사각형 같은 그림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런 집합 1, 2, 3, 4라는 집합은 1, 2, 3, 4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원소나열법하고 뭔 차이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은 나중에요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할 겁니다. 우리 집합이 나중에 가면 마치 숫자처럼 덧셈 뺄셈 하는 것처럼 집합도 뭐 합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산이 있거든요. 그 연산을 할 때 직관적으로 그 연산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이 집합의 표현 방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원소를 말할 때 이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집합 A는 1, 2, 3, 4라는 원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이라는 녀석과 집합 A라는 녀석의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저 엘레멘트의 2를 따와서 이런 삼지창 모양으로 A의 원소가 1이다. 1은 A의 원소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러면 만약에 5라는 녀석은 저 집합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원소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원소와의 관계, 집합과 원소의 관계는 이렇게 삼지창 아니면 삼지창 짝대기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다는 것까지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집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크게 따져보면 유한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집합이 있는데, 자, 이거 어느 정도 여러분 느낌 오시죠? 유한집합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인 거고요. 무한집합은 원소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2의 배수의 모임 그러면은 2, 4, 6, 8, 10에서 끝없이 나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단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유한집합에 관심이 있고요. 앞으로 유한집합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로 합니다. n 괄호 치고 이 a라는 녀석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a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number of a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집합 a가 1, 2, 3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때 a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뭐라고 쓴다? 이거는 3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 n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집합 a가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na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가끔 어떤 친구들 초보 때는 헷갈려요. 그럼 0인가요?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0이라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원소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 중에 아주 특이한 집합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얘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많이 나오게 되는 녀석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공집합 표시할 때 우리 이런 소가로 집합기호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 기호만 탁 써주시면 공집합인 거고 여러분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보 때 헷갈리는 건데 요거랑 요거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얘는 그냥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고요. 얘는요. 이런 기호를 원소로 가지는 그냥 새로운 집합이에요. 얘랑 얘는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쓰면은 이건 뭘까요? 이거는 원소의 개수 없으니까 0이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n에 괄호 열고 자, 요런 집합 이건 원소의 개수 몇 개인 거야? 한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 개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 집합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요. 문제 풀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다져보도록 하죠.